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자연을 감동을 받으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나오겠죠. 노래와 시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원래 인류는 아름다운 존재로부터 퇴락해서 현재 문명으로 왔다는 겁니다. 물질의 어떤 그 기계론적 문화에 빠져가지고 본질로부터 이탈했다는 거죠. 존재자가 됐다는 겁니다. 존재에서 존재자로부터. 존재로부터 존재자가 됐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상적인 존재의 사회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시인이 되는 겁니다. 시인. 자연을 나로 여기고 내가 자연 그 자체가 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인간. 그것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꿈꿨던 사회가 어쩌면 이미 홍상시대에 있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그게 그것도 이제 쇠퇴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현대인들이 지금 갈증을 느끼는 건 바로 그런 홍사문화 시대의 어떤 영성과 수행의 어떤 인간의 자유로움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 우리한테 자기들의 문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상과 사상과 의식세계를 복원하는 것이 저처럼 정치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제가 연구한 내용을 혼자서 알면 안 되고 이것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전파해서 인류가 희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인류의 희망이 지금 점점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 더 어둡게 됐다고 그러는데 특히 재미있는 건 당시 권력의 원천은 무력이나 재산이 아니고 정신적인 소통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건 같은 사람이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진짜 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군 왕검이 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넓은 관역 지역에서 동일한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은 뭐냐면은 나의 덕치의 권위를 너한테 주니까 네가 너의 마을 가서 잘 다스려라는 거죠. 똑같은 비파형 동검이 넓은 지역에 만주부터 한반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그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왜 그런 설명을 못합니다. 아무튼 현대인들한테 주는 홍사문화의 교훈은 인류가 꿈꿔온 제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사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평등하죠? 검소하죠? 양성평등이죠? 폭력과 전쟁이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요소들이 우리가 따는 이 시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이 21세기 오늘 저런 요소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근데 홍사문화를 들어가면 저 요소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홍사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살고 싶습니까? 홍사 시대가 하면 100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지만 노력하면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홍사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사욕을 초월할 수 있는 범우주적 자아를 발견하고 양육함으로써 이상적 홍인간사를 구현할 수 있다. 자, 홍사문화를 해부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회가 구현됐을까 보니까 소리내서 수행을 해가지고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를 잊어버린 순간 모든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도 내 새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홍사문화를 연구할 가치는 바로 단순히 고대의 선지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류가 꿈꿔온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머릿속에 관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왜 거기서 우리가 타락했는가
이유를 밝혀내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복원할 수 있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다 함께.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홍산인가처럼 뭔가 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운드 메디테이션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 건강뿐만 아니라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그 선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군 신화에 있는 홍익인이라는 사상은 정말 놀라운 사상이거든요. 그 고대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수준 높은 사상이 있었다는 게 첫째 큰 선물이고, 둘째 어쩌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선물이죠. 인류한테 주는 선물. 세 번째, 한민족은 강대과 함께 치여가지고 맨날 약속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덕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 민족이 남을 괴롭힐지 몰라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문화적인 DNA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코어 문화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침략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광대한 영토를 다 뺏기고 지금은 뭡니까? 한반도에 쪼그려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왜? 남의 나라 해코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해코지를 왜 안 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홍익인간의 문화 DNA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우리 역사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5,000년간 혹은 9,000년간 이 살아온 역사가 한민족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화해의 실마리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주도해가지고 화해의 실마리를 열고, 이제는 강대국 위주로 치고받고 싸우고 테러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홍익인간의 비전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민족이 뭐가 대단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겁니다. 남들한테 전쟁을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았고. 요래 보면은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남의 나라 한번 지배해본 역사고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을 거의 안 했죠.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나라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이 있는지. 그게 사실은 엄청난 외교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류가 퍼지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문화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애가 들어가 있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은 뭡니까? 그게 정입니다. 정은 영어로 표현이 안 돼요. 일본어로도 일본어는 좀 비슷하게 돼. 닌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 차갑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정 같은 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 정에는 홍익인간의 사상이 백그라운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류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홍산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재 필요한 거는 이걸 뺏기면 안 됩니다. 중국이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뺏어가고 있는데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하대학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학회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계속 연구 성과를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자리에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대남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환단학회 섭외이사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환단학회 입회원서를 받아가지고 세계 환단학회는 홍산문화를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그래가지고 홍산문화에 들어있는 홍익인간이 실제로 구현됐다고 역사를 찾아내서 인류한테 선물로 주자는 겁니다.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그런 취지의 학회를 만들었고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금년 6월달에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크게 학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이 자리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미주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쯤 질문이 있는데 불 좀 켜주세요. 한단고기하고 그 책에 보면 맨 첫 페이지나 둘째 페이지 그림표 있잖아요. 네모나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한다고 어디 말씀이신가요? 그거 내가 본 지 한 십몇 년 돼서
첫 1, 2페이지에 보면은 그 우리 상고사에 나오는 그 그림표가 있는데 그 그림표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모나고 동그랗고 뭐 이렇게 원방각 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공자의 동의족이 나올 때 하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흥산하고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공자는 이미 뭐 500, 600년 BC 사람이고 이거는 BC 35세기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동북공정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 대대적으로 무시하고 하나 전체 중화의 일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거를 한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순수하게 역사학계에서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어게인스트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한테 대항을 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학계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쭤봤는데 간단하게만 네, 세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3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공개를 했죠. 사회과학원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하나 제가 그 세 번째 질문에 덧붙여서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남한하고 이북하고 사학계가 그러면 그걸 어떤 공동적으로 해서 대치하는 뭐 그런 게 있는지 그거에 첨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하면은 북한의 역사학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주류 사학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북한의 역사학은 환단고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학이 뭐가 문제냐면은 최근에 와서 그 주체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모든 문명의 뿌리가 한반도 평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을 이제 성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대한 왜곡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역사학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민족 우월주의로 잘못 경도되어 있습니다. 환단국에서 말하는 민족관 이런 것들은 한민족이 우월하다는 얘기는 한 것도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환단국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환단국에는 잘못하면은 민족 우월주의로 흐르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제가 보면은 죄송하지만 환단국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단국 어디를 봐도 한민족 우월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민족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나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같은 원형 문화에서 우리가 분화된 것이지 어느 민족이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홍사 문화의 정의하고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홍사 문화는 홍익을 얘기하는 것이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단고기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잘못 지금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민족주의를 부추긴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민족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은 보편에 연결된다고 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환단고기에는. 그게 제가 봤을 때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화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전 세계의 민족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종 갈등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근데 환단고기에는 5색 인종이 원래 하나였다, 뿌리가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는 환단고기 보면은 지금 우리 신석기 혁명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빙하기 전에도 뭐 문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산사박물관 가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이 신석기 혁명 이전에 빙하기 이전에도. 그런데 그때는 이 5색인종이 다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백인종, 황인종, 홍인종, 그다음에 뭐지? 흑인, 그다음에 청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인종. 근데 청인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색깔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인류는 뿌리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의학에서는 이미 다 뻔히 아는 겁니다. 인간의 인류의 DNA는 어느 인종이나 99%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형제거든요. 근데 지금 역사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나레이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백인과 흑인은 남남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백인 우울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게 다 이제 이런 역사 나레이션을 이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발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오는 게 아닌가. 한다면 한다고기는 어떤 사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 유산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공식 교재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 화합과 평화에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거꾸로 역으로 한다고기에는 우월주가 있다? 제가 아무리 씻어봐도 그런 게 한 대목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음해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단고기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국 역사학회 말씀하셨는데요.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이제 그 대항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라고 고구역사재단과 그다음에 고구역사재단에서 일을 잘 못하니까 또 새로 바꿔가지고 동북역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사들이 한 몇십 명 앉아있고 역사 고고학 전공한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